자, 상속에서 네 번째로 메소드의 상속과 오버라이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소드의 상속도 필드 상속과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하냐면 접근 제한자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러한 것들. 일반 클래스의 접근 제한자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프로텍티드라는 접근 제한자는 이제 패키지하고 다른 점이 서로 다른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상속이 되면 쓸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메소드도 사용이 가능한데, 메소드에서는 앞서서 보셨다시피 제가 투스트링을 상위 클래스에도 투스트링이 있는데 하위 클래스에 투스트링을 재정의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정의 하는 걸 우리가 오버라이딩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러한 오버라이딩, 이게 뭐지, 우리 뭐죠? 익명 중첩 클래스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하튼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은 상속 관계에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와 동일한 이름만 동일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의 개수도 동일해야 되고 모든 것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하위 클래스에 재정의하는 형태다라는 게 요 오버라이딩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 보시면 이제 슈퍼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는 public void display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하위 클래스에 이렇게 public void display 이렇게 있는 거는 이 두 개의 관계는 오버라이딩 관계입니다.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오버라이딩 관계고요.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의 매개 변수가 이렇게 있는 것, 이러한 관계는 뭐라고 하냐면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상위 클래스에는 public void display가 있고요. 하위 클래스에는 public void display integer x 얘만 있습니다. 그럼 얘 둘의 관계는 뭘까요? 얘 둘의 관계는, 자, 상속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면 상속을 받으면 얘가 그대로 밑에 내려와 있는 거하고 동일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는 디스플레이가 없더라도 얘와 얘의 관계는 오버로딩 관계가 되는 겁니다. 상속된 하위 클래스 사용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의 차이점은, 오버로딩은 같은 영역에 존재하는 것들이 이름은 같은데 뭐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거나 매개 변수의 자료형이 다르듯이 이렇게 서로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면 오버로딩이 되는 거고요. 상하위의 모든 조건이 동일한 메소드가 둘 다 존재한다. 그러면 오버라이딩 관계입니다. 근데 이러한 오버라이딩 관계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오버라이딩 할 때는 하위 클래스의 메소드는 접근 제한자의 범위가 상위 클래스와 같거나 더 커야 한다. 이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그 접근 제한자 크기 순 있죠. private, package, protected, public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한 순서대로 만약에 상위 클래스가 private로 되어 있었다. 하위는 private보다 큰 것들을 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상위가 protected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하위는 protected이거나 public 접근 제한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뭐 완벽하게 동일해야 된다,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고요. 완벽이 아니라 이런 접근 제한자는 여하튼 상위보다 더 큰 접근 제한 범위를 쓰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오버라이딩 된 하위 클래스의 메소드에 스로우스, 이거 이제 예외 전가라고 하죠. 우리 스로우스 IO exception, 입출력 구문 다룰 때 했었잖아요. 그래서 스로우스 구문이 있으면 오버라이딩 대상이 되는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도 반드시 해당 예외 클래스에 준하는 스로우스 구문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위에는 스로우스가 없었는데 밑에 내가 뭔가 메소드를 재정의 하다 보니까 스로우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스로우스 적었어요. 그러면 오류가 난다는 얘기죠. 왜? 상위에는 그에 준하는 스로우스가 이미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위의 스로우스는 거의 매칭되다시피 작업이 돼야 되고요. 이것도 뭐 크기에 따라서 크다 작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일단 얘도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다 보시는 것이 편하실 거기 때문에 오버라이딩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오버라이딩 테스트, 이 안에 클래스를 좀 몇 개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어퍼라고 할까요? 상위가 어퍼죠. 자, 어퍼 그럼 다운인가? first라고 할게요.
자, first 클래스를 만들고 이 first 클래스를 상속받는 second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두 개는 이제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들이고요. 여기에서는 public static void main 메소드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irst 클래스의 메소드가 하나 존재합니다. public void AAA라는 메소드가 존재하고 있고요. 자, 이 메소드가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system.out.println 나는 first의 AAA입니다 라고 출력을 했고요. 자, 밑에도 자 이제 얘를 오버라이딩 시키겠습니다. public void AAA 라고 하고 뭐 string str을 받아서 얘를 출력하는 형태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sec second의 AAA 라는 건데 문자열까지 출력을 시킬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둘의 관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전에 오버라이딩? 아니죠. 얘는 오버로딩입니다. 왜냐하면 얘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요놈이 고스란히 여기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보시면 이름은 똑같고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죠. 그러면 얘는 오버로딩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호출하실 때 당연히 따로 매개 변수가 다르니까 다른 것처럼 호출이 되겠죠. 세컨드 테스트는 obj라고 할까요? obj는 new second 세컨드 객체 만들고 obj.aaa 하면 뭐가 호출됩니까? obj second라는 클래스에서 AAA라는 메소드 찾아봤는데 있어요? 없죠. 매개 변수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에게 상속을 준 상위 클래스의 AA 찾으니까 얘가 출력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자열 주는 거 테스트 해보면 AAA 테스트라고 해서 얘를 테스트하면 AAA 메소드를 세컨드 안에서 찾는데 세컨드 안에 AA가 있긴 있는데 문자열을 매개 변수로 받는 거 여기 있네요. 그래서 세컨드가 호출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이건 오버로딩 관계고요. 오버라이딩 관계는 매개 변수가 없을 때 오버라이딩이죠. 예를 들어 public void AAA 동일한 것이 있다. 근데 system.out.println 얘는 second의 AAA다 라고 하고 이제 코드를 적게 되면 실제 밑에 아래쪽에서 호출하는 코드는 똑같은데 AAA가 제정이 되었는 상태, 오버라이딩 된 상태죠. 그럼 누구께 호출이 되냐면 바로 세컨드 것이 호출이 되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당연히 세컨드에 있는 AAA와 세컨드에 있는 문자를 가진 AAA 이 두 개가 출력이 되네요. 자, 이때 만약에 상위 클래스가 지금 퍼블릭이죠. 그럼 퍼블릭보다 작거나 큰 거는 퍼블릭밖에 없는데 얘를 패키지 타입으로 해버렸습니다. 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오류가 발생하죠. 오류에 마우스 올려놓아 보시면 비지빌리티가 그러니까 보이는 범위, 접근 제한 범위가 상속받은 메소드보다 낮다, 리듀스, 다운되었다.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는 반드시 같거나 커야 한다. 뭐 얘가 프라이빗이면 어떠한 거든 관계없습니다.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뭐 프로텍티드든 패키지든 관계없이 뭐든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퍼블릭인 이상에서는 하위는 무조건 얘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라는 이런 접근 제한, 오버라이딩 규칙이 있네요. 두 번째, 나는 여기에 오류가 발생할 만한 일이 있어서 스로우스 익셉션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오류가 발생을 하죠. 왜? 보면 이거는 first AAA에서는 아무런 오류도 뱉지 않는데 얘가 오류를 뱉게 되면 상위를 호출할 때 이제 그 이슈가 발생한다 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래쪽이 익셉션을 처리하고 싶으면 상위에 익셉션이 이렇게 존재해야지만 같이 오버라이딩 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개념들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밑에 건 전혀 영향을 받지도 않았죠. 밑에는 오버라이딩 개념이 아니라 오버로딩 개념이라서 밑에 거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위에 오버라이딩 된 요놈들 사이에서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 제한 규칙, 그 다음에 스로우스에 대한 규칙 이 두 가지만 잘 지키시면 그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사용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요. 지금 밑에 여기서 오류 난 거는 스로우스 익셉션 했기 때문에 예외가 어떻게 쓰든 여기까지 올 거잖아요. 오면 메인에서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스로우스 익셉션 뭐 이러한 것들 처리를 해주셔야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메소드의 상속에서의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